교재는 1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컴퓨터 시작하기라고 있는데요. 우리 딱 오시면 컴퓨터 키시죠? 네, 그 컴퓨터 키는 거를 본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본체. 네. 그래서 본체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면 갈수록 본체가 얇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겁고 두꺼웠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얇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 목표는 본체가 없는 컴퓨터를 쓰는 게 최종 목표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내가 어느 자리에 앉든 내 컴퓨터를 갖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방식으로 바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 건 이제 계속 개발 중인데,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컴퓨터 킬 때 쓰는 걸 뭐라 그러세요? 본체. 그 다음에 지금 보고 계신 게 모니터죠. 우리 화면. 네, 화면을 뭐라 그러세요? 모니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모니터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 있으시죠? 우리 글씨 치는 거. 네, 그래서 얘하고 많이 친해지셔야 돼요. 초반에는. 그래서 집에서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 그러면은 네, 무슨 연습하시라고요? 네, 타자 연습. 지금은 이것저것 다 필요 없고 타자가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타자 연습을 많이 하시면 추후에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키보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우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저하고 맞춰야 될 게 마우스 누르는 거를 좀 맞추셔야 돼요. 서로. 네, 왜냐면 제가 어떻게 얘기하면은 마우스 어디를 누른다 이런 걸 좀 이따가 설명드리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익숙해지셔야 수업 진행하는데 서로 편합니다. 네, 왜냐면 제가 A를 하세요 그랬더니 못 알아듣고 B를 해.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되죠? 길어질 수밖에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맞추시는 게 초반에는 좀 중요하세요. 그 다음에 스피커. 저희는 스피커는 없어요. 네, 스피커는 없기 때문에 그 컴퓨터에서 아무리 키셔도 소리가 나요? 안 나요? 네, 안 납니다. 네,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스피커를 해놓으면 막 몰래 막 게임 하시는 분도 있고, 네, 많진 않지만 뭐 기초반에서 그런 일은 없는데 이제 간혹가다 그러신 분들도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막 거기 노래 틀어놓으시는 분도 계시고, 네, 요즘에 인기 제일 많으신 그 임영웅 씨 있잖아요. 네, 막 그런 분들 노래를 몰래 틀어놔요. 왜냐면 우리 영웅이 노래 들으셔야 된다고. 임영웅 팬이신 네, 팬이신 분들도 있으시니까. 또 진짜 팬이라고 느낀 게 그분이 장사하시는 분이셨거든요. 재물포 쪽에서. 장사 문 열 때부터 문 닫을 때까지 임영웅 씨 노래만 틀어요. 그리고 그만큼 인기가 많구나 라고 느낀 게, 예전에 얼마 전에 임영웅 씨가 미국으로 콘서트 갔잖아요. 그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하나가 거의 한 70~80%가 임영웅 씨 팬이었대요. 라고 할 정도로 요즘 인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잠깐 봐보세요. 네, 마우스 잠깐 보시면 하나를 뜯어버렸지.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러세요? 마우스라고 하죠. 그래서 마우스 원래 올리실 때 요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움푹 파져 있죠. 여기에 한 손에 엄지. 그 다음에 여기 또 움푹 파져 있죠. 거기는 뭐요? 새끼손가락.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렇죠. 엄지하고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손가락 있죠. 그거를 이렇게 살포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원래는. 네, 원칙은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왼쪽 누르세요. 그러면 두 번째 손가락. 네, 오른쪽 누르세요. 그러면 몇 번째 손가락이요? 네 번째 손가락.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걸 마우스 휠이라 그래요. 여기 돌리는 거 있죠? 네, 요거를 휠이라고 합니다. 거기 써 있어요. 13페이지. 네, 그래서 요걸 뭐라 그런다고요? 휠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원래 가운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원래는, 원칙은. 근데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두 손가락으로만 하셔도 돼요. 네, 지장은 없습니다. 왜냐면 원래는 이게 맞추시는 게 편한데 이거 맞추다 보면 막 한 달 가고 그러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나는 좀 이렇게 놓는 게 불편해. 그러면 본인만의 스타일대로 놓으셔도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한 번 누르세요 아니면 클릭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요거 누르시는 거예요. 왼쪽. 네. 어디 누르시는 거라고요? 왼쪽. 그리고 제가 더블 클릭하세요 2번 누르세요 그래도 왼쪽을 누르는 건데 더블 클릭이라 그러면 여기를 2번 누르는데 어떻게 2번 누르셔야 돼요? 따닥따닥. 네, 따닥 소리가 날 정도로 빠르게 2번 누르셔야 돼요. 네, 왜냐면 컴퓨터가 한 번 누르면 선택이거든요. 뭐라고요? 선택. 근데 2번 누르면 실행이에요. 네, 근데 실행을 이게 컴퓨터가 받아들이려면 그 2번의 속도가 어때야 돼요? 좀 빨라야 됩니다. 네, 그래야 컴퓨터가 받아들이니까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잠깐 봐보세요. 우리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이 마우스 움직이면 쫓아다니는 거 있죠? 네, 요거를 마우스 포인터라고 해요. 네, 거기 써 있어요. 13페이지 밑에. 거기 밑에 보시면 마우스 뭐라고 쓰여 계세요? 포인터라고 써 있습니다. 그거를 마우스 포인터라고 하고요. 이 마우스 포인터 모양을 제가 앞으로 엄청 많이 강조할 거예요. 왜 강조하냐면 이 마우스 모양만 잘 보셔도 내가 컴퓨터 다루는 게 편해집니다. 근데 마우스 모양을 못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운 좋으면 되고 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은 됐는데 내일은 안 돼. 그런 경우들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결론적으로 내가 그걸 하는 방법을 완전히 뭐 한 거죠? 못 익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방법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운 좋으면 되고 운 없으면 어때요? 안 돼.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요 포인터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 모양을 앞으로 강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강조를 많이 할 건데 거기 13페이지 밑에 보시면 거기 텍스트 선택이라고 있을 거예요. 네, 그거 잘 봐주세요. 네. 텍스트가 글씨예요. 뭐라고요? 글씨. 네, 우리가 글씨 쳐야 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는 꼭 요 I자 모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글씨를 언제 칠 거냐면 이따가 또 하겠지만 우리 네이버 가입하셨죠? 네, 그러면은 로그인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이 로그인이 뭐냐면 연결하는 거예요. 네, 로그인을 하셔야만 내 걸로 연결이 됩니다. 로그인을 안 하면 이게 누구 건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네, 그래서 로그인을 해주시는데 로그인 할 때 우리가 이거 치죠. 아이디하고 뭐요? 비밀번호. 네, 일명 B번. 요거 넣으세요? 안 넣으세요? 넣죠. 이거 넣을 때 모양이 꼭 I자가 됐을 때 누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글씨를 쳐야 되잖아요. 글씨 치실 때 중요한 거는 무슨 모양이라고요? I자 모양. 네, 그래서 그 모양만 잘 보셔도 좀 더 편합니다. 네.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뭐라 그래야 돼? 집중을 안 하시면, 그러니까 관심을 안 가지시면 어떻게 되냐면 운 좋으면 글씨가 나오고요. 운 없으면 글씨가 어때요?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너무 많이 봐서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그분 잘못이라기보다는 수업하시는 분이 키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키포인트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일 초반에 많이 잡는 게 타자 치는 거랑 그 다음에 요 마우스 모양. 어차피 나머지 기능들은 수업을 들으면 들을수록 조금씩 늘어요. 근데 요런 것들은 계속 어쩔 수 없이 주지를 시켜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글씨 쓰실 때 또 하나 중요한 게 지금 제 거에는 안 나오는데 여기 나왔구나. 여기 오른쪽 밑에 보시면 A라고 나올 때 있어요. 지금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글씨 쓰실 때예요. 뭐 쓸 때요? 글씨 쓰실 때 A라고 나오면 요거는 영문이에요. 그 다음에 가라고 나오면 요거는 뭐죠? 한글. 그래서 요것만 잘 보셔도 지금 치면은 영어 나오겠네. 지금 치면은 한글 나오겠네. 네, 요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네, 그래서 그것만 잘 보셔도 좀 편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교재는 14페이지로 넘어오세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게 1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14페이지에 보시면 마우스 무슨 법이요? 사용법.
그래서 초반에 친해지셔야 되는 건 두 가지라 그랬어요. 마우스하고 뭐요? 키보드. 네, 요 두 가지하고 친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마우스를 볼 건데요. 그래서 마우스 보시면 이제 제일 처음에 클릭이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으세요? 네, 클릭 그러면 왼쪽을 한 번 누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여기 가서 클릭하세요. 그러면 몇 번만 누르시는 거라고요? 왼쪽. 네, 왼쪽 몇 번이요? 한 번. 그 다음에 더블 클릭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왼쪽을 몇 번 누르세요? 두 번. 네, 두 번 누르세요. 그 다음에 드래그라고 있어요. 예, 요거는 뭐냐면 왼쪽을 누른 채로 이동하는 거예요. 왼쪽. 네. 그래서 거기 누른 상태로 끌기라고 14페이지에 써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게 무슨 뜻이냐면 누르고 가는 거예요. 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만드는 걸 드래그 앤 드랍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뭐냐면 누른 채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뛰기. 네. 그래서 우리가 손 띈다 그러잖아요. 네, 손 띄면은 그걸 이제 드래그 앤 드랍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까맣게 만드는 거 있죠. 네, 요거 앞으로 많이 연습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누르고 이동하는 게 대표적으로 요 까맣게 만드는 건데 요 까맣게 만드는 걸 범위 지정이라고도 하고요. 블록 설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범위 지정하세요. 블록 설정하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까맣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냥 전체적인 것만 설명할 거고 이제 하나하나씩 또 해보실 거니까 그냥 요런 게 있다 정도로만 들어 놓으세요. 네. 그리고 요 앞에 친 거는 이따 가시기 전에 프린트 해드릴게요. 적으실 분들은 적으시고 네. 뭐 사진 찍으실 분들은 사진 찍으시고 안 그러면 이따 프린트 받아가시면 제가 유일하게 해드릴 수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네. 왜냐면 제가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딴 것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고 쓰다가 못 들으세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프린트를 해드릴 거니까 근데 적으셔도 지장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오른쪽 누르라 그럴 때는 오른쪽을 한번 뭐 하시면 돼요? 눌렀다가 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른쪽 클릭은 두 가지로 설명드릴 거예요. 하나는 오른쪽 누르세요 이렇게 설명할 때도 있고 우클릭하세요 라고 할 때도 있어요. 네, 오른 우자 써서 우클릭하세요 그러면 오른쪽 눌러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좀 숙지하고 계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왼쪽 그러면 클릭 그러면 왼쪽 몇 번이요? 한 번. 더블 클릭 그러면 두 번인데 좀 빠르게. 그 다음에 드래그 그러면은 왼쪽 누른 채로 뭐 하는 거예요? 이동하는 거. 네. 그 다음에 드래그 앤 드랍은 이동한 다음에 마우스를 띄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렇게 만드는, 요렇게 검게 만드는 거를 한글로는 범위 지정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블록 설정이라고 그래요. 네, 영어로는 이제 블록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클릭은 오른쪽 클릭이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제가 간혹가다 우클릭이라고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눌러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 키보드. 그래서 키보드인데 키보드 관련돼서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니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그냥 S를 네. 이거 설문지인데 혹시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다시 하시면 돼요. 오늘
요게 키보드죠? 네. 처음에 키보드 명칭도 헷갈립니다. 맞죠? 네.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모르는 게 죄는 아니다. 아는데 안 하는 놈들이 죄다. 네. 그렇죠. 요즘 그래서 계속 난리잖아요. 뉴스 보면은 간혹가다 뉴스 보는데 보고 있으면은 이게 나라냐 싶은 거 있죠. 오늘도 하나 나왔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애가 교감 선생님 뺨을 때렸대요. 물론은 저기 부모 탓이거든요. 네. 그리고 부모도 와서 학교 선생님을 또 폭행했다. 우리 애가 그걸 실망을 시키는 것 같아. 아. 아니 일단 우리 책임이야. 아, 그렇죠. 네, 이거는 자식들을 인성을 그렇게 그렇죠. 잘못 키운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 세대 네. 그래서 선생님 원래 실망하느냐고. 근데 선생님들 잘못도 있어요. 100은 제가 봤을 때 100대 0은 없고 그래도 아니요, 그래도는 맞는데 선생님들이 뭘 잘못했었냐면 어렸을 때 우리를 너무 많이 뭐 했죠? 압박적으로 두드리 팼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맞은 사람은 크면 클수록 선생님에 대한 뭐가 생겨요? 불신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100% 부모님 잘못은 아니지만 비율로 봤을 때는 9대1 내지 8대2예요. 왜냐면 잘못 키운 거죠. 근데 저도 이제 꼬맹이를 키우고 있지만 조금 힘들기는 해요. 뭐가 힘드냐면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애기였을 때에는 말을 되게 이쁘게 했거든요. 진짜. 지금도 이쁘게 하는 편인데 그래도 다른 애들에 비해서 갑자기 막 평소에 쓰지도 않던 용어들이 한 번씩 나와요. 욕 같은 게. 누구한테 배웠냐? 네, 그렇죠. 네, 핸드폰 보는 것도 있고, 근데 주변 친구들이 이제 쓰는 말투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씩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가끔씩 다툼이 생기는 거죠. 일로 와. 어디서 배웠어? 쓸 거야, 안 쓸 거야? 이러면서 또 이제. 근데 어쨌든 요즘에 힘들기는 해요. 애 키우는 것도 그렇고, 애 봐주는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서로 힘든데, 어쨌든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부모 탓이 제일 많아요. 학자가 선생님을 학자가 뭐든지 굉장히 근데 우리가 자식을 우리 그냥 안 키운다고 그 저기 그냥 보호해주고 키워서 그쵸. 네, 그게 더 커요, 맞아요. 제일 큰 거는 그거예요. 그래서 저도 군대에서 16개월 맞았거든요. 근데 구타라는 게 당연히 나쁜 건데 필요악이에요. 필요는 한데, 네. 왜냐면 이게 너무 놔두다 보니까 지금 군대도 엉망진창이잖아요.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16개월인가 18개월 맞았어요, 군대에서. 아니 근데 애들이 체력이 약한데 훈련을 너무 고되게 시키니까 또 못 견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게 지금 한국이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대로 가는 거가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아 날씨도 그렇고 낮에 훈련 받으면 옛날에는 이렇게 덥지 않았는데 지금은 더위에 근데 애들이 약한 게 일단 첫 번째죠. 지금 학교에서 체육 수업하면 100m 뛰어요, 50m 뛰어요? 우리 때는 기본이 아침에 운동장에서 시작해. 참고로 지금 1, 2학년은 체육 시간이 없어요. 네. 없어요, 아예. 네. 왜냐면 애들 그거 한다고. 선생님들도 싫어해요. 왜냐면 학교에서 체육하다 다치면 다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무조건 누구 탓해요? 그렇죠. 지금 시대가.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왼쪽 제일 위에 보시면 영어로 ESC라고 써 있는 거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네, 요거는 주로 취소할 때 씁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하다가 ESC 누르세요 그러면 취소한다는 얘기. 여기요, 키보드. 네, 지금부터 키보드예요. 네, 여기 왼쪽 제일 위에. 네. 요걸 뭐라 그런다고요? ESC. 네, 취소할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15페이지에 있는 순서대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보시면 여기 ESC 밑에 보시면 여기 탭이라고 있어요. 네, 여기 뭐라고 있어요? 탭. 네, 요거는 주로 언제 많이 쓰냐면 우리 앞으로 아이디하고 비번을 종종 넣을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그럼 하다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아이디 넣고 그 다음에 뭐 넣어야 되죠? 비밀번호 넣어야 되죠. 그러면 대부분 처음엔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에다 아이디를 쳐요. 그리고 밑에 가서 여기 클릭한 다음에 뭐 치죠? 비밀번호 치죠. 근데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이디 넣은 다음에 탭을 누르면 비밀번호로 자동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탭을 활용을 잘 하시면은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탭이 하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기 밑에 요거 보이세요? 제일 긴 놈? 요 놈을 뭐라 그래요? 네. 이거를 스페이스 바라 그래요. 네. 뭐라 그런다고요? 스페이스 바. 그래서 이거를 언제 많이 쓰냐면 이거 한 칸 뜰 때. 네. 근데 요거 누르면 나중에 이제 글씨 쓰는 거 있잖아요. 글씨 쓰는 데에서 요걸 누르면 얘가 하는 역할이 8칸 띄워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주로 한번 누르면 8칸. 네, 8칸 띄워줘요. 그러니까 여기 잠깐 보시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요런 한글 프로그램에서 원래 이걸로 띄죠. 네, 근데 여기에서 탭 누르면 이렇게 멀리 떨어져요. 네. 근데 잘 쓰진 않아요. 네, 잘 쓰진 않고 주로 언제 많이 쓰냐면은 요런 거 하실 때 아이디 넣고 뭐 넣을 때요? 비번 넣을 때 탭 한 번 누르면 비번으로 넘어가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들이 탭 누르면은 여기로 가라고 순서를 이미 정해놨어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이디 넣고 비번 넣고 싶을 때 뭐 누르시라고요? 탭 누르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요건 따로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뭐가 중요하냐면 ESC가 취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제가 ESC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에 ESC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왜냐면 기억을 해야 누르면서 이게 뭐 되는 거다 취소되는 거다 이렇게 돼야 그게 정상이지. 어떤 분들 보면 ESC가 취소인 건 알아요. 근데 못 찾아. 네. 그러면은 공부를 반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얘가 어떤 기능이냐 보다는 위치예요. 기초반에서는. 기초반에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위치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위치를 못 찾으면 아무리 좋은 그림이 있으면 뭐예요? 우리 집 어디에 있는지 몰라. 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선물 받은 그 거북이 한 돈짜리가 있었어요. 네. 스승의 날 선물로 받은 적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 팔고 싶은데. 그때 20만 원이었거든요. 뭐 지금은 38만 원이나 하지만. 지금 금 비싸요. 맞죠? 지금 거의 한 돈에 사는데 한 38만 원인가 35만 원 달래요. 네. 이사할 때 찾았어요. 그리고 네, 찾아갖고 어머니를 드렸죠. 그냥. 이거 나중에 쓰시라고. 요즘 들어도 후회하죠. 갖고 있다 내가 팔 거. 네. 어차피 내가 받은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요거를 캡스락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캡스락. 그 탭 바로 밑에 있어요. 네, 캡스락. 네, 요게 뭐 하는 역할이냐면 요거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여기 있는 캡스락. 요걸 누르시면 여기 두 번째에 있는 불이 들어올 거예요. 네, 캡스락을 눌러보세요. 네. 어딘지 모르시면 얘기하세요. 도와드릴 테니까. 네, 캡스락 써있어요. 누르면 꺼지고 네, 한 번 누르면 켜지고 여길 보세요. 여기 캡스락. 이게 영문자. 아니야, 그 위에서. 네, 그거 누르면 여기 불 들어와요. 이게 영문자, 소문자, 네. 대문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불 들어왔죠? 불 들어오면 영어 칠 때 대문자 들어가요. 뭐 들어간다고요? 대문자. 불 꺼지면은요? 네, 소문자 들어가요. 네. 그래서 나는 소문자만 쭉 치고 싶어. 그러면 거기 불이 꺼져 있어야 되고 나는 대문자만 칠 거야. 그럴 때에는 거기 불을 뭐 하세요? 켜두세요. 네, 그래서 이건 몰랐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소문자 치고 싶은데 대문자만 나온대. 그러면 여기 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요거 한 번 더 눌러서 뭐 해주세요? 꺼주세요. 네, 그러면은 소문자로 쭉 들어갑니다. 우리 들어오면 대문자, 꺼지면 네, 소문자. 근데 이럴 때 있어요. 어떨 때가 있냐면 나는 대문자를 한 글자만 치고 싶어. 그럴 때에는 그 밑에 있는 Shift를 누르는 거예요. 여기 밑에 뭐 있죠? 네, Shift가 하는 역할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문자로 나올 때 소문자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소문자로 나올 때 무슨 문자로 바꿔줘요? 대문자로. 그러니까 여기에 불이 꺼져 있어. 불이 꺼져 있는데 대문자를 치고 싶어. 그때는 요거 누르고 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또 하는 역할이 뭐가 있냐면 쌍기역 같은 거.
네, 쌍시옷 같은 거. 네, 그런 거 넣을 때도 요걸 누르고 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느낌표 같은 거 보이세요? 숫자 위에? 네, 여기 위에 느낌표. 네, 그것도 그냥 치면은 1 나오고요. 요걸 누르고 쳐야 위에 있는 글씨가 나와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요 시프트가 하는 역할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소문자를 대문자로. 대문자는 뭐요? 소문자로. 그 다음에 뭐 쌍기역이나 쌍시옷 같은 것들. 네, 그 다음에 요 위에 요런 글씨들 있죠? 요 위에 있는 글씨들. 네, 그런 것들을 넣고 싶으실 때는 뭐를 누르고 치셔야 돼요? 시프트. 네, 요걸 시프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 요거를 컨트롤이라 그래요. 네, 컨트롤. 네, 뭐라 그런다고요? 컨트롤.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걸 알트라 그래요. 여기. 네, 알트. A로 시작하는 거. 네,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알트. 네. 그 다음에 여기 CTRL이라고 써있는 요걸 뭐라 그런다고요? 컨트롤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컨트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알트하고 아까 했었던 시프트, 네, 시프트하고 컨트롤하고 알트 있어요. 얘네는 혼자 사용은 불가해요. 혼자는 못 써요. 네. 일단 요거 세 개는 시프트를 누르고 뭔가 딴 거를 눌러야 되고 컨트롤도 컨트롤을 누르고 다른 걸 눌러야 돼요. 알트도 알트를 누르고 다른 걸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는 혼자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네, 다른 애들이랑 같이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단독 사용 불가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컨트롤 누르세요 그러면 컨트롤은 누르고 있어도 돼요. 요 세 가지는 하루 종일 누르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네, 다른 걸 누르지 않으면 작동을 안 합니다. 네.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기억을 치고 싶어. 그러면 기억을 눌렀다 뭐 하셔야 되죠? 떼야 돼요. 이거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돼요.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똑같은 글씨가 계속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오랫동안 누르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 감을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분명히 나는 살짝 누른 것 같은데 똑같은 게 두 개 나왔네. 그러면 그거보다 일찍 돼야 돼. 네. 근데 그거는 말로 설명드리긴 힘들고 내가 그 감을 뭐 해야 돼요? 익혀야 됩니다. 이거 요 정도 쳤더니 한 글자가 나오네. 네. 요거는 감으로 어느 정도 익히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한자 버튼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버튼이 있어요? 한자. 요건 말 그대로 뭐 할 때 쓰시는 거예요? 네, 한글을 뭘로 바꿀 때요? 영어로 바꿀 아니요. 네, 한문으로 바꿀 때. 한문으로 바꿀 때? 네, 여기 한자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한자. 한영 말고요. 한자. 네, 네, 요거 한자는 네, 한글을 뭘로 바꿀 때요? 한자로 바꿀 때.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김씨야. 근데 김치고 이렇게 한자 치시면 이렇게 한자로 바꿀 수 있는 게 떠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한자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이런 것도 나중에 할 겁니다. 그래서 한글보다도 이게 얘가 다른 어느 정도 도와는 줍니다. 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은 바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 내가 할 게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네, 가면 갈수록. 지금 요즘도 보면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저기 뭐냐, 이거 눌러서 다 하잖아요. 키오스크. 네. 네. 그리고 배달도 누가 와요? 로봇가 오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필요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더 심각해지면 사장님 한 명에 로봇 5대 막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설 자리가 없죠. 네.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런 게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필요한 시간이 그만큼 뭐 할 거니까요.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제 장담하는데 안 와야 되는데 만약에 코로나 같은 게 한 번 더 오잖아요. 그러면 편의점 있죠. 편의점은 이제 사람 없는 무인으로 다 바뀔 겁니다. 네. 이미 바뀌긴 했는데 이 편의점에 문제가 딱 하나 있어요. 이건 편의점 실제 운영했었던 애한테 들은 얘기인데 2개를 못 판대요. 현재 담배하고 술을 못 팔아요.
왜냐면 아직 그걸 완벽하게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긴다. 그러면 바로 무인화되는 거예요. 모든 편의점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아직 편의점이 완전히 무인화가 안 된 이유가 그 두 가지 때문이에요. 왜냐면 이거 잘못해놓으면 애들이 와갖고 담배하고 술 사가잖아요. 그래서 그거 두 개만 해결하면 된다고. 그 다음에 여기 긴 거 있어요. 여기 길게 생긴 거. 근데 얘는 계속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막 이만했었거든요. 진짜로. 엄청나게 길었어요. 근데 새로운 게 들어올 때마다 얘가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 한 반보다 적어졌어요. 그래서 요걸 뭐라 그러냐면 한글로 스페이스바라고 해요. 그래서 스페이스가 공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몇 칸 띄실 때요? 네, 한 칸 띄실 때. 그래서 한 번 누를 때마다 한 칸씩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는 이제 공간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한영키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키 중에 하나가 한영키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글 넣어야 될 때도 있고 뭐 넣어야 될 때도 있죠. 영어 넣어야 될 때도 있죠. 그래서 한글 들어갈 거냐 영어 들어갈 거냐인데 항상 하실 때 아까도 뭐 설명드렸지만 이게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여기 밑에를 한 번씩 꼭 봐주세요. 그래서 A로 되어 있으면 뭐라고요? 영어. 다로 되어 있으면 한글. 그 다음에 나는 이게 보기 싫어. 그러면 안 보셔도 되는데 이거는 꼭 지켜주셔야 돼요. 뭐냐면 만약에 다산직업전문학교를 칠 거야. 그러면 다자 정도 친 다음에 화면을 꼭 한 번씩 보세요. 왜냐면 가장 슬플 때가 이럴 때예요. 다산직업전문학교를 쳤대. 쳤어요. 치기는. 근데 뭘로 쳤어요? 영어로. 그럼 지우고 다시 쳐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본인 시간 날라가지. 참고로 제가 타자는 하나도 안 쳐드릴 거예요. 수업할 때. 웬만하면 안 쳐드립니다. 자격증반 아니면 거의 안 쳐드려요. 왜냐면, 치는 것도 뭐예요? 우리한테는 공부죠. 지금 현재는. 그래서 거의 안 쳐드릴 거니까, 아까 같은 상황이 오면 저는 뒤에서 한마디만 할 거예요. 지우고 다시 치세요. 그래서 꼭 한두 글자 치시고 확인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얘도 틀릴 때가 있어요. 분명히 A인데 치면 한글 나오고 많지는 않아요. 그런 경우가. 근데 간혹가다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ENTR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엔터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엔터. 그래서 이것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제 언제 쓰냐면은 다음 줄로 이동할 때 요때도 쓰고 그 다음에 실행할 때도 써요. 거기 써 있어요. 15페이지 그대로. 실행하고 다음 줄로 뭐 할 때요? 이동할 때, 넘어갈 때 그때도 사용을 합니다. 그거 참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가 좀 중요해요. 엔터키 위에 보시면 왼쪽 화살표 있을 거예요. 보이세요? 그걸 백스페이스라고 해요. 백이 뭐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스페이스는 뭐냐면 앞으로 제가 초반에 이 얘기를 많이 드릴 거예요. 우리가 글씨 쓰다 보면은 이렇게 깜빡이는 아이가 있어요. 어떤 분은 얘를 보고 깜빡이라고 그러죠. 깜빡깜빡 한다고. 근데 얘는 깜빡이가 아니고 원래 정상적인 명칭은 커서예요. 뭐라고요? 커서. 얘를 일명 뭐라 그런다고요? 깜빡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깜빡이라고 안 합니다. 앞으로 무조건 뭐라 그럴 거예요? 커서라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 커서 깜빡깜빡 하는 건데 요 백스페이스 보시면 이게 어느 쪽 화살표로 되어 있죠? 거기 책에 키보드 보시면 어느 쪽 화살표예요? 왼쪽 화살표예요. 어느 쪽 화살표요? 왼쪽 화살표. 그게 왜 왼쪽이냐면 여기 보세요. 이게 깜빡깜빡 하는 게 커서라 그랬죠. 커서의 왼쪽을 지울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왼쪽. 그 왼쪽이 뭐냐면 기준이 커서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요 깜빡이를 지우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 뒤에다 놓으신 다음에 여기에 어느 쪽을 지우는 거라고요? 왼쪽.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지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커서의 어느 쪽? 왼쪽. 네, 그게 백스페이스예요. 그 다음에 그 커서 옆집에 보시면 딜리트라고 있어요. 네, 이걸 딜리트라고 해요. 뭐라고 있다고요? 딜리트. 얘는 커서의 오른쪽을 지우는 거예요. 요거 두 개는 기억하셔야 돼요. 수업 끝날 때까지. 네, 지금 당장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자주 쓸 건데, 우리가 당연히 잘 치면 지울 일 없죠. 근데 잘못 치면 뭐 해야 되죠? 지워야 돼요. 그 지울 때에 커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백스페이스를 누를 거냐, 아니면 뭐를 누를 거냐, 딜리트를 누를 거냐, 이거를 내가 정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 보면 본인 편하다고 얘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백스페이스만 하나만 쓰시면은요, 나중에 정작 필요할 때 못 지울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일이 많진 않지만 이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이 뒤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간혹가다 아무리 눌러도 제일 끝으로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다 놓고 뭐 해야 돼요? 지워야 돼요. 그러면 앞에다 놓고 지우려면 이걸 써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둘 다 쓸 줄 아셔야 돼요. 최종 목표는. 근데 지금 당장 써라가 아닙니다. 네, 저희의 목표는 수업 뭐 할 때까지요? 끝날 때까지 요거 정도는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지금 제가 열심히 떠들고 있죠? 다음 주에 오시면 기억 몇 개 안 납니다. 네, 다는 아닌데, 그나마 다행인 게 다 기억 안 나는 건 아닌데 몇 개만 기억나요. 네. 그래서 수업 듣다 보면 그 개수가 조금씩 늘어나는 거지. 당연히 알려드리면 그거 바로바로 흡수하면 좋은데, 나는 그게 돼. 그러면 여기 계지 마시고 로스쿨 가세요. 변호사에 아주 천재.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기억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게 정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또 제가 되게 싫어하는 변호사분이 있어요. 그 변호사를 왜 싫어하냐면 그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공부법이라 그래서 얘기한 게 있거든요. 그 공부법이 뭐냐면 쓰지 말고 머리로 기억하래요. 그건 지가 머리가 좋아서 가능한 거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 안 쓰면 기억해요? 못해요. 써도 기억 못하는데. 네, 그 사람 말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자기처럼 천재인 사람 얘기를 한 거죠. 참고로 저희 와이프 친구 중에 여기 연대 나온 친구가 있거든요. 지금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한참 머리 좋을 때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책 읽잖아요. 그리고 몇 페이지에 어떤 문구가 있는지까지를 기억을 할 정도로 머리가 좋았죠. 근데 그거는 그 사람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책 읽으면 몇 페이지에 뭐 있는지 기억나요? 안 납니다. 그리고 너무 완벽하게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씩 늘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수업하다 보면 진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대부분 그런 분들의 특징이 너무 완벽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10개 배웠으면 내일 왔을 때 몇 개가 기억나야 돼요? 10개가 기억나야 되는데 이러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저희가 하루에 3시간 반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넉넉 잡고 4시간 한다라고 치면 하루에 4개 정도 기억하시면 성공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1시간에 평균 몇 개 정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 정도. 그렇게만 해도 네, 저희가 90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수업 끝나면 몇 개는 기억하는 거예요? 90개. 그렇게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지. 네, 오늘 10개 배웠으니까 10개 다 기억해야 돼. 그러면 수업하기는 좋은데 본인이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렇죠. 머리 진짜 부어. 그리고 저희는 자격증반이 아니잖아요. 네, 자격증반이면은 부하가 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네, 네, 그렇죠. 네, 그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스트레스는 좀 덜 받고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자격증반 아니잖아요. 저도 자격증반 아닌 반하면 마음이 좀 편해요. 네, 근데 저도 자격증반 하잖아요. 그럼 저도 어느 순간부터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왜냐면 저 사람 저렇게 하면 떨어질 거 뻔한데 저걸 저대로 냅둬야 되냐, 잔소리라고 뭐라고 해서 끌고 가야 되냐, 막 5만 가지 생각이 저도 다 들어요. 근데 참고로요. 자격증은 땄어요. 근데 나이가 있어서 갈 데가 없대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해요. 뭐도 중요하냐면, 내가 이 공부를 해서 만약 이 자격증을 땄을 때, 그러니까 내가 취업이 목적이라 그러면, 이게 취업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내가 먼저 알아봐요. 근데 알아봤더니 이거 따도 취업이 안 된대. 그럼 안 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것도 미리미리 내가 정보도 필요하죠. 저도 자격증이 몇 개 없거든요. 27개인가? 그냥 자격이 몇 개 없는 겁니까? 몇 개 없어요. 그리고 제 목표는 이제 이렇게 많아요, 자격증 종류 컴퓨터 관련돼서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말은 27개인데 종류는 몇 개 안 돼요. 막 한 과목에 막 4개 딸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취미가 자격증 따는 게 돼서 제 목표는 죽을 때까지 50개 따는 게 목표예요. 이제 23개만 더 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건 진짜 할 거예요. 한식, 양식, 중식, 보고. 그럼 4개잖아요. 잘하실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하시면. 근데 좋은 건 아닙니다. 제가 제 살 파먹는 거라. 자격증 하나 따려면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무시하거든요. 어른들이 제일 많은 사람이 굶어주는데 그래도 가리는 게 좋아. 근데 요즘에는 굶어 죽진 않아요. 근데 이건 있습니다. 재주가 많으면 떼돈은 못 벌어요. 왜냐면 올인을 못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굶진 않더라고요. 옛날하고 좀 시대가 달라서 그런지. 자격이 시대니까. 그쵸. 그 다음에, 여기 그 오른쪽에 보시면 넘락이라고 있어요. 그 숫자 7 위에. 숫자 7 위에 보시면 넘락이라고 있어요. 오른쪽에. 못 찾으신 분은 말씀하세요. 그거는 책에는 없어요. 요거. 거기 숫자 7 위에. 넘락 보이세요? 그거 누르시면 아까 캡스락은 두 번째 불이었죠. 넘락은 첫 번째 불이에요. 그래서 한번 누르시면 첫 번째 불이 꺼졌다 켜졌어요. 다 잊어버렸어. 여기 있다. 그거 찾으신 분은 눌러보세요. 똑같네. 그러면 첫 번째 불이 꺼졌다가 뭐하죠? 켜지죠. 이게 꺼지면 뭐가 돼요? 이게 켜져 있으면 그 오른쪽에 숫자 보이세요? 네. 숫자 누르면 숫자가 들어가요. 근데 그 불이 꺼지잖아요. 끈 상태에서 숫자 치시면 숫자가 안 들어가요. 얘를 상기는 좋은구나.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 꺼져 있죠. 7 쳐보세요. 안 들어가요. 쳐보세요. 7 쳐보세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넘락이 넘버하고 관련된 거예요. 숫자. 그래서 불이 꺼져 있으면 숫자 쳐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 오른쪽만 그런 거예요. 위에 있는 숫자는 들어가요, 정상적으로. 근데 오른쪽에 이렇게 숫자 모여 있죠? 거기를 치시려면은 몇 번째 불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그래서 제가 수업하다 보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숫자가 안 들어가요. 그러면 가서 보면은 몇 번째 불이 꺼져 있어요? 첫 번째 불이 꺼져 있어요. 그거를 넘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는 숫자하고 연관된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교재에는 빠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한번 키보드를 봤고요. 잠깐 쉬었다 12시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